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까지 이렇게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은 우리가 두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비슷하게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조립제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조립제법은, 자, 여러분 교과서 18페이지 밑에 보세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와 상수항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에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왜 배우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18페이지에 왼쪽에 중학교 수학 1을 보죠. 우선 여러분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개수란 것은 분자 앞에 곱해진 수죠. 무슨 얘기냐면 2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했을 때 6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이란 거의 개수는 2입니다. x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상수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예를 보겠습니다. 자, 2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7x 빼기 1을 x 빼기 2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나눗셈 할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죠. 즉, x 빼기 2에 x 앞의 개수 1인데 요 1x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똑같이 2x 세제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1x에다가 2x 제곱을 곱해주면 2x 세제곱이 나와서 이렇게 뺐을 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는 마이너스 2도 곱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와 2x 제곱을 곱해서 마이너스 4x를 뒤에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식을 뺐을 때 사라지고 마이너스 6x 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마마는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오겠죠. 뒤에 7x 그냥 따라오고요. 마이너스 1도 그냥 따라옵니다. 자, 이제 다시 x 빼기 2와 뭘 곱해서 요 최고차항과 똑같게 만들 것이냐. 즉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2x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마니까 플러스 4x 해서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사라지고 7x 빼기 4x이기 때문에 3x 마이너스 1은 그냥 내려오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1 빼기 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제 다시 또 이어서 3x 빼기 1, 1차식입니다. 하지만 나누는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x에다 뭘 곱하면 3x가 나올 것이냐. x에다가 3을 곱하면 3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이 나오고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면은 3x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마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5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과정이 보면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보다 편리한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방법이 바로 교과서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다항식의 개수와 상수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이 방법, 조립제법 방법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두 다항식, 자, 특히 나누는 다항식은 1차식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위에서 했듯이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경우는 나누는 식이 요 앞에 있습니다. x 빼기 2가.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느냐? 조립제법은 여러분이 곱셈, 덧셈만 잘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렇게 니은 하나를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다항식에서 개수만 봅니다. 개수, x세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도 봅니다. 자, 이것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2, 마이너스 6, 7,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x의 값을 찾아서 적습니다. 우선 x 빼기 2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뭡니까? 네, x는 2죠. 그 2를 요 니은의 바깥에 적습니다. 앞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2는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내려서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던 2와 그 내려준 2를 곱해서 다시 여기다 적습니다. 2는 4. 자, 2는 4.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마이너스 6과 4를 그대로 더해서 밑에 적습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죠. 자, 그리고 다시 앞에 있던 2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렇게 위에 올려줍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네,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수와 그 마이너스 4를 더해서 밑에 적습니다. 7 더하기 마이너스 4는 3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있던 2와 그 3을 곱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2, 3은 6이죠. 다시 위에 있는 수와 아래에 있는 수를 더해서 밑에다 적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6은 5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니은 자 모양 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항식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 마지막에 적은 이 숫자 5, 이 5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 마이너스 2, 3은 몫의 개수와 상수항의 역할을 합니다. 맨 뒤에 있는 수는 상수항이어서 3 적어주고요.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는 x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는 x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2, x제곱. 자, 따라서 몫은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5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식을 1차식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니은 자 하나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항식 여기 개수를 보면 x 세제곱의 개수니까 1이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1을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없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0 x제곱이니까 0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x의 개수 여기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적고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나눈 식 x 더하기 1의 값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x의 값 뭡니까? 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처음에 있던 숫자 1은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이제 곱할 거예요. 자,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수와 더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1과 곱해줄 거죠. 곱하면 마마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위의 수와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 다시 앞에 수와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마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4. 그 다음에 위의 수와 더해줍니다. 더해주면은 1이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니은자 한번 써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 1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나머지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숫자들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4가 상수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x의 개수 얘는 x제곱의 개수겠죠. x제곱 따라서 1x제곱은 우리가 x제곱이라 쓰면 되고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몫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x제곱 빼기 x 빼기 4이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이 중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는 선생님이 일단 니은을 쓰라고 했죠. 이렇게 니은 크게.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식 이렇게 개수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6 이것을 차근차근 그대로 써줍니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6. 자, 그리고 여기 나누는 식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생각해 보세요. x 빼기 3이 0이 되려면 x의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네, 3이죠. 그래서 3을 바깥에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 3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 곱해줄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2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이제 곱하고 더해주고 곱하고 더해주고입니다. 3과 2를 곱할 겁니다. 저기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2에다가 3을 곱하면 6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수와 아래 수를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7 더하기 6은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마이너스 1과 앞에 있는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수와 아래 수를 더해줍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다시 앞에 있는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다시 위에 있는 수와 더해줍니다. 6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니은자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쵸. 맨 마지막에 나온 얘가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몫은 뭐가 될까요? 네, 몫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써야죠. 맨 뒤에 있는 건 상수항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4 상수항. 얘는 x의 개수, 얘는 x제곱의 개수.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마이너스 x라 쓸 수 있죠. 그래서 2x제곱 빼기 x 빼기 4 이게 몫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2번의 2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이용했을 때는 니은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개수들을 찾는 거죠. x 4제곱의 개수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 3, 5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 4제곱, 세제곱의 개수까지 있고 한데 여기 x제곱의 개수는 없습니다. 즉 x제곱 앞에는 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적을 때 일단 1 적고 마이너스 2 적고 그 다음에는 0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0 x제곱의 개수 0, 그 다음에 3x 즉 3, 마지막에 상수항 5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식 x 더하기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뭔가요? 네,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맨 앞에 있는 수는 어쨌든 계속 곱할 겁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네, 마이너스 1이죠. 자, 이제 더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네, 마이너스 3. 자, 다시 곱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쵸, 플러스 3. 더해줄 겁니다. 0 더하기 3은 3. 다시 곱해줄 겁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다시 위아래 더해줍니다.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이죠. 다시 곱해줍니다.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다시 더해줍니다. 5 더하기 0은 5가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니은 해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숫자 5는 이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되고요. 이제 몫은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들 갖고서 쓸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맨 뒤에는 상수항이라고 했습니다. 상수항. 근데 상수항이 0이네요. 그 다음에는 x의 개수, 그 다음에 x제곱, x 세제곱의 개수예요. 따라서 몫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x 세제곱, 즉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x니까 플러스 3x. 자, 맨 뒤에는 상수항 0이니까 0은 쓰나 마나니까 여기서 멈추죠. 그러면 몫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가 되고요. 나머지는 5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던 1차식으로 나누었던 것만 배웠던 거죠. 예제 5번입니다. 자, 예제 5번에서는 조립집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누는 식을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2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립집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선은 앞에 나눔을 당하는 식의 개수와 상수항을 쓰는 건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면 2, 3, 마이너스 6, 1 2, 3, 마이너스 6, 1 쓰는 건 동일하죠. 자, 그리고 뒤에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쓰는 것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2x 빼기 1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자, 2x는 1이니까 x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도 여기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 방법 하는 것도 동일해요. 실제로 첫 번째 2는 내려오고요. 내려오면 앞에 있는 2분의 1과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고, 다시 위아래 더해주고 3 더하기 1은 4고요. 다시 앞에 있는 2분의 1 곱해주고요. 그러면은 2 얻을 수 있고요. 또 위아래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4에다가 앞에 있는 수 2분의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 위아래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한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아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나머지라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몫은 이것을 보고서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4 이것을 몫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결과는 몫은 같지 않고요. 나머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몫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 예제 5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나머지와 몫을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썼는데 실제 계산 결과는 답은 달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조립제법은 여러분이 여기에 2분의 1 쓰는 것은 x 빼기 2분의 1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의 값을 적은 거예요. 즉,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한 나눗셈은 뭐냐면 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나눗셈을 여러분이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밑에 여러분 풀이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는 bq 더하기 r 이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눔을 당하는 식 예죠. 그대로 적어줄 수 있고요. 이거는 나누는 식 x 빼기 2분의 1 우리 지금 조립제법을 쓴 거는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더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제 5번에서 뭐로 나눴습니까? x 빼기 2분의 1이 아니라 2x 빼기 1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변형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x 빼기 2분의 1이 아니라 2x 빼기 1이 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2가 더 곱해지기 위해서 뒤에 있는 목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에서 2를 이렇게 땡겨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목 얘를 2로 나눠줘야겠죠. 즉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를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서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2 해서 이것을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2와 x 빼기 1을 x 빼기 2분의 1을 곱해서 2x 빼기 1이 될 거고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가 몫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가 a란 다항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은 q고 나머지는 r이다. 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자, 이게 나누는 식이고요. 이게 몫이 되는 거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개수들을 적고요. 2x 빼기 1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도 적어줍니다. 그래서 쭉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마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2입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런 계산 결과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돼요. 근데 이 목 부분은 여기 2였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즉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2, 4, 마이너스 4 역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고요. 자, 아래 13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최고차항의 개수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죠. 3x 더하기 1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죠. 자, 이 같은 경우는 3으로 묶어보면 x 더하기 3분의 1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제법 방법에 의해서 첫 번째 내려오고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고 위아래 더해주면 6이고 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면 마이너스 2고 더해주면 3이고 다시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해주면 1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3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이더라. 그리고 나머지가 1이더라. 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조립제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1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3x 더하기로 나눈 거죠. 즉, 3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3이 더 필요합니다. 즉, 뒤에 있는 몫에서 3만큼 끄집어내면 앞에 3x 더하기 될 거고 뒤에 있는 여기는 3만큼 나눠줘야겠죠. 즉 곱하기 3분의 1 한 거죠. 그래서 3분의 1 곱해주면 x제곱 2x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머지는 그대로 1입니다. 자, 따라서 구하는 몫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